당신 같은 더러운 잡종이 우리 가문에 기생충처럼 달라붙으려 하다니 정말 역겨워 죽겠습니다. 김재현의 부인 서영이가 25살 여성에게 내뱉은 이 말은 JH그룹 본사 로비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남을 무시해 본 적 없던 온화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본 순간 대한민국 재계 순위 10번째 기업의 회장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 여성의 정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25년 전 첫사랑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신의 친딸이었거든요. 대리기사로 일하며 학비를 벌고 있던 그 소중한 딸을 자신의 가족들이 이렇게 짓밟고 있었다는 사실에 김재현의 분노는 끝없이 치솟았습니다. 이 모든 운명적인 만남은 단 일주일 전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날은 JH그룹 임원진들과의 회식이 있던 날이었죠. 김재현은 평소처럼 적당한 시간에 자리를 뜨고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55살의 나이에도 절제된 생활을 유지하는 그는 술자리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정략결혼으로 이뤄진 차가운 가정에서 살아온 그에게 회식 자리의 빈 웃음과 가식적인 대화들은 늘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호텔 앞에서 기다리던 김재현 앞에 낡은 소나타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그는 살짝 놀랐습니다. 25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거든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 깔끔한 셔츠 차림에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죠. 오랜 사업가 생활로 사람을 보는 눈이 있던 그는 이 젊은 여성에게서 뭔가 특별한 기운을 느꼈어요. 절망적이지 않은 밝음, 힘든 현실에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 같은 것 말이죠. 차가 출발하자 김재현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평소 운전기사들과는 말을 섞지 않던 그였지만 이상하게 이 여성과는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당당했어요. 대학교를 다니면서 학비를 벌기 위해 대리기사 일을 한다는 그녀의 이야기에서 김재현은 진솔함을 느꼈습니다. 부끄러워하거나 변명하지 않는 당당함이 마음에 들었어요. 경영학과를 전공하며 언젠가는 작은 회사라도 운영해보고 싶다는 그녀의 꿈을 들었을 때 김재현의 가슴이 뜨끔했어요. 자신과 같은 꿈을 가진 젊은 여성이었거든요. 그는 문득 2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대학생이던 자신이 사업가의 꿈을 품고 있던 그때를 말이죠. 부모님도 응원해 주시냐는 그의 질문에 어머니 혼자 계시며 이제는 자신이 효도할 차례라고 대답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 순간 김재현은 알 수 없는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에게는 없던 것, 진짜 가족의 정이었죠. 평생 정략결혼으로 이뤄진 차가운 가정에서 살아온 그에게 수진의 말은 큰 울림을 주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진의 휴대전화가 울렸거든요. 그리고 그 통화에서 들려온 한마디가 김재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부산에서 올라왔다는 그녀의 말에 김재현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해운대라는 지명이 그에게는 특별한 의미였거든요. 25년 전 그곳에서 첫사랑을 만났던 기억이 생생했으니까요. 당시 부산대학교에 다니던 그는 해운대 바닷가에서 같은 대학의 한 여학생과 사랑에 빠졌었죠. 이미선. 그 이름만으로도 김재현의 마음은 아직도 설렜어요. 평생 잊을 수 없던 그 이름이 수진의 입에서 나왔을 때 김재현은 세상이 멈춘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연 그 전화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우연한 만남이 어떤 놀라운 진실을 드러내게 될까요? 김재현은 JH그룹을 일으킨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30년 전 작은 무역회사에서 시작해 지금의 대기업으로 키워낸 수완가였죠. 하지만 사업에서의 성공과 달리 개인적인 삶은 늘 공허했어요. 정략결혼으로 맺어진 부인과는 서로를 존중하지만 사랑은 없었고 아들 김현우는 부모의 재산만 바라보는 속물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김재현은 수진과의 대화가 무척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진솔한 사람이었어요. 돈이나 지위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젊은 여성의 모습에서 잃어버린 순수함을 느꼈거든요. 부산 억양이 살짝 들린다는 그의 말에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을 때 그 웃음에는 고생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김재현은 문득 자신도 부산 출신이라는 걸 떠올렸어요. 그것도 우연의 일치였죠. 해운대에서 어머니가 작은 식당을 하고 계신다는 수진의 말에 김재현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해운대라는 지명이 그에게는 특별한 의미였거든요. 25년 전 그곳에서 첫사랑을 만났던 기억이 생생했으니까요. 당시 부산대학교에 다니던 그는 해운대 바닷가에서 같은 대학의 한 여학생과 사랑에 빠졌었죠. 이미선. 그 이름만으로도 김재현의 마음은 아직도 설렜어요. 문학을 전공하던 그녀는 순수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닷가를 함께 걸으며 꿈을 이야기하던 그 시절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죠. 김재현의 부모는 가난한 집안의 딸과는 절대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젊은 김재현은 부모의 뜻을 거역할 용기가 없었어요. 결국 이미선과 눈물의 이별을 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 후로는 소식도 끊어졌죠. 가끔 그녀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했지만 정략 결혼을 한 후로는 애써 잊으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는 늘 그녀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거든요. 김재현은 자신도 모르게 수진의 어머니 성함을 물어봤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설마 그럴 리는 없겠죠. 세상이 아무리 좁다고 해도 그런 우연이 있을까요? 이미선이라는 대답을 듣는 순간 김재현은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동명이인일 수도 있었거든요. 혹시 부산대학교 국문과 출신이냐는 그의 떨리는 질문에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맞다고 대답했을 때 김재현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이미선이었어요. 자신의 첫사랑, 25년 전 마지막으로 본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진은 혹시... 김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으려던 순간 수진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그녀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 이미선이었어요. 25년이 지났지만 김재현은 그 목소리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수술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는 이미선의 걱정 섞인 목소리,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어떻게 구하느냐며 한숨 쉬는 수진의 모습에서 김재현은 그들 모녀의 어려운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이미선이 전화에서 말한 그 한마디가 김재현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재현이 그 사람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고생은 안 했을 텐데라는 말을 들었을 때 김재현은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재현. 이미선이 자신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것도 수진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말이죠. 세상이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 자신의 딸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이 그를 덮쳤습니다. 25년 동안 몰랐던 자신의 친딸이 바로 옆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김재현은 차 안에서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25년 동안 찾지도 못했던 자신의 친딸이 바로 앞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왜 자신을 찾지 않았을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충격과 함께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어요. 만약 그때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미선과 함께했다면, 만약 용기를 내서 그녀를 찾았다면, 지금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수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백미러로 보니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비 걱정 때문이겠죠. 김재현은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혼란만 줄 수는 없었거든요. 25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아온 딸에게 갑자기 아버지라고 나타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냐는 그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담낭암이라는 병명, 다행히 초기라서 수술하면 완치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과 함께 2천만 원이라는 수술비 문제를 털어놓았습니다. 2천만 원. 김재현에게는 푼돈이었지만 이들 모녀에게는 하늘 같은 금액이었겠죠. 그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의 첫사랑이, 그리고 자신의 딸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다니.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느냐는 김재현의 직접적인 질문에 수진의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임신했을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으며 이름도 제대로 모른다는 그녀의 대답은 김재현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미선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지어낸 거짓말이었어요. 김재현은 그 사실을 깨달으며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미선은 25년 동안 혼자서 딸을 키우며 자신에 대한 원망도 삼켜버린 거였죠. 그때 김재현은 특별한 제안을 하나 꺼내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는 핑계였어요. 물론 그런 제도는 없었습니다. 김재현이 즉석에서 만들어낸 핑계였죠. 하지만 딸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경영학과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학비는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지원한다는 말에 수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그런 혜택 받을 자격이 없다며 성적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고 겸손해했죠. 성적보다 중요한 것은 인성이라는 김재현의 진심 어린 말에 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밤늦게 일하는 효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그의 따뜻한 격려에 수진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회사 이름을 묻는 수진에게 JH그룹이라고 대답했을 때 수진이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놀라는 모습에서 김재현은 자신의 회사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던 차들이 경적을 울렸지만 수진은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충격받았어요. 정말 그 대기업 JH그룹이냐는 떨리는 목소리의 질문에 김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은 그냥 임원 중 한 명이라고 거짓말했어요. 아직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수진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차가 김재현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청담동의 고급 주택가 담장 너머로 보이는 큰 저택을 보며 수진은 감탄했습니다. 그냥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소라는 김재현의 겸손한 말에도 수진은 여전히 놀라워했어요. 김재현이 차에서 내리며 가짜 명함을 건넸습니다. 기획팀 부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내일 오전에 회사로 연락해서 장학금 절차를 도와주겠다는 그의 말에 수진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하다며 꿈만 같다고 말하는 딸의 밝은 미소를 처음으로 제대로 본 순간 김재현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미선을 닮은 눈, 자신을 닮은 코와 입. 분명히 자신의 딸이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부인 서영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아들 김현우도 앉아 있었어요. 28살인 현우는 아버지를 닮지 않고 어머니 쪽 성격을 물려받아 계산적이고 차가운 면이 있었습니다. 거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김재현은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서영이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심각했고 현우의 눈빛에는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회사 이사회에서 후계 문제를 다시 거론했다는 서영이의 말에 김재현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예상했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더욱 복잡하게 느껴졌죠. 방금 전까지 자신의 진짜 딸을 만났던 터라 현우에 대한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거든요. 현우를 부회장으로 승진시키라는 압박이 심해졌다는 말에 김재현은 아들이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며 좀 더 현장에서 배워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28이나 됐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는 현우의 불만 섞인 목소리에서 김재현은 수진과의 차이를 느꼈어요. 같은 나이 또래인데 수진은 스스로 학비를 벌며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고 현우는 부모 재산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실력을 먼저 보여주라는 아버지의 말에 현우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신이 뭘 더 해야 하느냐며 반발했어요. 서영이도 남편을 쏘아보며 거들었습니다. 현우는 명문대를 나와서 MBA까지 받았는데 더 이상 무엇을 증명하라는 거냐고 따졌죠. 김재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학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실력은 현장에서 나오는 것이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거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김재현은 일찍 출근해서 비서 김대리를 불렀습니다. 특별 장학금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지시에 김대리는 갑자기 왜 그런 제도를 만드느냐고 의아해했지만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라는 김재현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그때 김재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수진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어제 말씀해주신 장학금 건으로 연락한다는 수진의 밝은 목소리에 김재현은 기다렸다며 지금 회사로 오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김재현은 가슴이 뛰었어요.
딸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자신의 정체를 언제 밝혀야 할지, 그리고 이미선에게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1시간 후 수진이 JH그룹 본사에 도착했어요. 김재현은 일부러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수진의 모습은 더욱 당당해 보였어요. 어제보다 더 인상이 좋아 보인다는 김재현의 말에 수진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다며 이런 큰 회사에 들어올 수 있다니 감격해하는 수진의 모습에서 김재현은 순수함을 느꼈어요. 김재현은 수진을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가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둔 상태였습니다. 장학금 신청서, 성적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며 서류를 검토하는 척했죠.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아버지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는 김재현의 말에 수진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는 수진의 대답에 김재현은 어머니께서 많이 힘드셨겠다며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라며 혼자서 자신을 키우면서도 한 번도 아버지 욕을 한 적이 없다는 수진의 말을 들으며 김재현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오히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우리를 잘 돌봐주셨을 거라고 하신다는 수진의 말은 이미선이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25년 동안 원망하지 않고 기다려준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장학금은 월 200만 원씩 지급되며 특별히 가족 의료비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김재현의 말에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는 말에 수진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물론 그런 제도는 없었어요. 김재현이 개인적으로 지원할 예정이었거든요. 정말 감사하다며 어떻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묻는 수진에게 김재현은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급한 전화인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잠깐만 기다려달라며 죄송하다고 한 후 전화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엄마가 왜 우느냐며 무슨 일이냐고 묻는 수진의 목소리에서 김재현은 불안함을 감지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이미선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재현도 긴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집에 와서 협박을 했다는 이미선의 말, 수진의 아버지가 살아있다며 우리를 가만 안 두겠다고 했다는 내용에 김재현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누군가 이미선 모녀를 협박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김재현은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이미선 모녀의 존재를 알고 협박하고 있다는 건 자신의 과거가 들통났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가족들과 오래된 친구 몇 명, 그리고 회사 창립 멤버들 정도였거든요. 그 중에서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왔다며 제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협박을 했다는 수진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김재현의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며 회사에서 법무팀 지원도 가능하다고 말하는 김재현에게 수진은 정말 괜찮을지, 자신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을지 걱정했어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며 장학생을 보호하는 것도 회사의 책임이라고 안심시킨 후 수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급히 나갔습니다. 김재현은 즉시 김대리를 불렀습니다. 우리 회사 임직원 중에 부산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보라고, 특히 최근에 부산에 다녀온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지시했어요. 무슨 일이 있느냐는 김대리의 질문에 중요한 일이라며 최대한 빨리 확인해달라고 재촉했습니다. 김대리가 나간 후 김재현은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오래된 친구 몇 명, 그리고 회사 창립 멤버들 정도였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현우가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으시냐며 새로운 장학금 제도를 만드셨다면서 갑자기 웬 자선 사업이냐고 비꼬는 듯한 말투로 물었어요. 현우의 말투에는 비웃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김재현은 아들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회사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아버지의 대답에 현우는 왜 하필 부산 지역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고 했느냐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김재현은 확신했어요. 현우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혹시 최근에 부산에 다녀왔느냐는 김재현의 직접적인 질문에 현우의 표정이 잠시 굳었어요. 하지만 곧 태연하게 지난주에 친구들과 여행 다녀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김재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자신의 과거를 조사했고 이미선 모녀를 찾아낸 거라고 말이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김재현은 서영이와 현우가 거실에서 대화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들은 김재현을 보자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느냐는 김재현의 질문에 서영이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지 않느냐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고 반문하는 김재현에게 서영이는 부산에 있는 그 여자와 딸 얘기라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김재현의 온몸이 굳었어요. 결국 그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현우가 조사했다는 서영이의 말에 김재현은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었어요. 당신이 대학 시절 사귀던 여자가 아직 부산에 살고 있고 딸도 있다는 걸 현우가 알아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딸이 25살이라며 계산해 보니 시기가 딱 맞다고 하는 서영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현우도 아버지를 노려보며 갑자기 장학금 제도를 만들고 부산 지역 우선 선발한다고 하는데 눈치 못 챌 줄 알았느냐며 비웃었습니다. 김재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들킨 것도 있었지만 그들의 차가운 태도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영이는 그래서 어쩌려는 거냐며 그 여자들을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려는 거냐고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며 그저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라는 김재현의 변명에 서영이는 옛날 여자가 그리워서 도와주고 싶었다는 거냐고 따졌어요. 현우가 끼어들며 자신들이 가만히 있을 줄 알았느냐고 그 여자들이 우리 재산에 욕심내서 접근한 건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습니다. 수진이는 내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김재현이 소리쳤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럼 더 교묘한 거라며 대리기사로 일부러 접근해서 당신의 동정심을 유발한 거라고 서영이가 말했을 때 김재현은 분노했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며 수진이는 정말 순수한 아이라고 변호했지만 서영이는 순수하다고 하면서 혼의 자식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재산을 노리는 게 순수하냐고 반박했습니다. 그 순간 김재현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하라고 소리치며 수진이는 내 딸이라고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재현이 처음으로 인정한 순간이었어요. 그래, 수진이는 내 친딸이며 나는 그 아이를 지킬 거라고 선언하는 김재현을 보며 서영이와 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였죠. 좋다며 그럼 우리도 우리 방식대로 하겠다고 일어서며 말하는 서영이의 말 속에는 무서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재현은 수진에게서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큰일 났다며 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젯밤에 또 그 사람들이 와서 협박했는데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서 쓰러지셨다는 수진의 말에 김재현은 즉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부산으로 향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이미선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자신은 평생 후회할 거였어요. 부산 대학병원에 도착한 김재현은 응급실을 찾아갔습니다. 수진이 복도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자 김재현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는 수진의 놀란 질문에 장학생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어머니는 어떠냐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 증상이 심해서 입원해야 한다는 수진의 설명을 들으며 김재현은 안도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가족이냐고 묻자 수진이 어렴풋이 가족 같은 분이라고 대답했어요. 의사는 이미선의 상태를 설명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불안장애와 혈압 상승이 문제였습니다.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이었어요. 병실에 들어가자 이미선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25년 만에 보는 첫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다만 얼굴에는 고생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수진이 다가가며 손을 잡고 정신 좀 차리셨냐고 물었을 때 이미선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미안하다며 엄마가 너무 놀라서 그랬다고 사과하는 이미선에게 수진은 괜찮다며
이제 안전하다고 위로했어요. 그때 이미선의 시선이 김재현에게 머물렀어요.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재현이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김재현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랜만이라며 미선 씨라고 부르는 김재현을 보며 이미선은 꿈을 꾸는 거냐며 어떻게 여기에 있느냐고 물었어요. 수진 씨가 우리 회사 장학생이 되었는데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고 해서 왔다는 김재현의 설명에 이미선은 수진을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수진은 이분이 JH그룹 기획팀 부장님이라며 자신에게 장학금도 주시고 어머니 병원비도 지원해 주신다고 했다고 설명했어요. 이미선은 김재현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김재현이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말하자 이미선은 수진에게 잠깐 밖에 나가 있으라고 했어요. 둘만 남은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25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내 딸이냐는 김재현의 떨리는 질문에 이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하다며 말하지 못해서 그랬다고 사과하는 이미선에게 김재현은 왜 연락하지 않았냐며 왜 혼자 키웠냐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다른 길을 가고 있었다며 정략 결혼도 하고 사업도 성공했는데 자신들 때문에 김재현의 인생이 망가질 수는 없었다고 말하는 이미선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픔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도 알 권리는 있었다며 수진이를 볼 권리도 있었다고 항변하는 김재현에게 이미선은 정말 그랬을지 의문을 표했어요. 수진이는 정말 좋은 아이로 자랐다며 당신을 닮아서 의지도 강하고 꿈도 크다고 말하는 이미선의 모습에서 김재현은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나타나면 그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거라는 이미선의 걱정에 김재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미선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냥 모른 척할 수도 없었거든요. 누가 당신들을 협박했느냐는 김재현의 질문에 이미선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고 대답했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와서 수진이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 분수를 알라고 협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재현의 분노가 치솟았어요. 자신의 가족들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며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약속하는 김재현에게 이미선은 자신들은 당신께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며 그냥 수진이가 장학금 받아서 공부 열심히 하게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서영이와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보디가드 2명도 따라왔어요. 여보, 여기 계셨군요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는 서영이를 보며 이미선은 몸을 떨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어제 우리 집에 와서 협박했다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하는 수진이 병실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김재현은 서영이와 현우를 노려봤어요. 당신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분노하는 김재현에게 서영이는 이런 짓이라니 우리 가문을 지키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수진을 향해 당신 같은 더러운 잡종이 우리 가문에 기생충처럼 달라붙으려 하다니 정말 역겨워 죽겠다고 내뱉었어요.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김재현 안에서 뭔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쌓아온 모든 인내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의 딸을 더러운 잡종이라고 부른 서영이를 보며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영이가 지금 뭐라고 했느냐는 김재현의 낮은 목소리에는 무서운 분노가 끓고 있었어요. 서영이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며 이런 천한 여자들이 당신을 이용해서 우리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게 뻔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이미선은 딸을 감싸며 서영이를 노려봤어요. 우리는 당신들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며 제발 그냥 내버려 달라고 애원했지만 서영이는 내버려 둔다고 하면서 당신이 우리 남편을 유혹해서 혼외자식까지 낳아놓고 무슨 소리냐며 더욱 잔혹한 말을 쏟아냈어요. 현우도 거들며 아버지가 이제 그만 정신 차리라고 이런 여자들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신당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재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온화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차가운 사업가의 면모가 드러났습니다. 좋다며 이제 알겠다고 말하는 김재현이 휴대전화를 꺼내
김대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당장 법무팀과 인사팀을 모두 소집하고 이사회 긴급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잡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뭘 하려는 거냐며 불안해하는 서영이에게 김재현은 당신들이 원하던 바를 해드리는 거라고 차갑게 대답했어요. 다음 전화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걸었어요. 이혼 소송을 준비해달라며 모든 재산을 명확히 분할하고 위자료는 최소한으로 해달라고 지시하는 김재현의 말에 서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혼이라며 정신이 나갔냐고 소리치는 서영이를 무시하고 김재현은 현우의 회사 내 모든 직책을 박탈하고 주식도 모두 회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고 소리치는 현우의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세 번째 전화는 회사 보안팀장에게 걸었습니다. 김현우 상무와 그의 측근들이 회사 기밀을 유출한 정황이 있다며 내일 오전까지 모든 증거를 수집해달라고 지시했어요. 김재현은 전화를 끊고 서영이와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당신들에게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오늘 그 노력이 모두 헛된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차갑게 말했어요. 진정하라며 우리가 좀 심했지만이라고 변명하는 서영이에게 김재현은 심했다고 하면서 당신은 내 딸을 더러운 잡종이라고 했다며 용서받을 수 없는 말이라고 분노했습니다. 김재현이 수진에게 다가가서 미안하다며 아버지가 늦었다고 말했을 때 수진은 눈을 크게 뜨며 아버지라고 반문했어요. 그렇다며 나는 당신의 아버지 김재현이고 JH그룹의 회장이며 25년 동안 당신을 찾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재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아버지냐는 떨리는 목소리의 질문에 김재현은 정말이라며 앞으로는 아버지가 당신들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어요. 김재현이 수진을 껴안았을 때 25년 만에 부녀 상봉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김대리가 들어왔어요. 뒤따라 보안팀원들과 경찰들이 함께 왔습니다. 현우 상무님과 사모님을 협박 및 공갈 혐의로 체포하겠다고 경찰이 수갑을 꺼내자 서영이가 이럴 수는 없다며 자신은 JH그룹 회장 부인이라고 소리쳤어요. 이제 아니라고 차갑게 말하는 김재현의 지시로 이혼 서류와 현우의 해임 서류를 이사회에서 처리하고 이들이 수진 모녀에게 한 협박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우가 마지막 발악을 하며 이러시면 회사가 망한다고 스캔들 때문에 주가도 폭락할 거라고 협박했지만 김재현은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진실한 마음으로 경영하면 된다고 대답했어요. 당신들처럼 거짓과 위선으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서영이와 현우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김재현은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30년 동안 얽매여 있던 사슬이 끊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JH그룹 본사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었습니다. 김재현은 약속대로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이혼 소송은 신속하게 처리되었고 현우는 회사에서 완전히 축출되었습니다. 서영이 모자는 협박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죠. 가장 큰 변화는 김재현 자신이었어요. 차가운 사업가에서 따뜻한 아버지로 변모한 그는 매주 부산을 오가며 이미선과 수진을 돌봤습니다. 이미선의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회복도 순조로웠어요. 수진은 정말 괜찮으냐며 회사 일이 너무 바쁘실 텐데 걱정했지만 김재현은 딸의 손을 잡으며 회사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라고 말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우선순위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고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실제로 JH그룹의 주가는 처음에는 회장의 이혼과 혼외자식 공개라는 스캔들 때문에 폭락했어요. 하지만 김재현의 솔직한 기자회견과 진정성 있는 경영 방침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더 크게 상승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경영하겠다는 그의 선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특히 수진을 정식 절차를 거쳐 후계자로 양성하겠다는 발표는 화제가 되었습니다. 수진은 경영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회사에 입사해 차근차근 실무를 배워나갔어요. 그녀의 성실함과 진정성은 직원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미선도 건강을 회복한 후 부산에서 작은 북카페를 열어 제2의 인생을 시작했어요. 김재현은 이제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돈과 지위보다 소중한 것은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수진과 이미성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은 진짜 가족이었지만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것이었어요. 김재현은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딸,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는 첫사랑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늦어도 괜찮은 사랑에 대한 감동을 전해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